어둠은 매체를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묵을 이겨낸다. 카메라 봐야 돼. 카메라 보는 게 제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 이야기 진호 아빠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이죠. 반갑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온갖 것을 다 해온 이정일 변호사입니다. 네, 첫 출연이라서 긴장되고 떨립니다. 우리 이정일 변호사님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래는 민변 쪽에서 세월호 TF 단장 역할도 꾸준히 하셨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한센인 위한 또 활동도 꾸준히 하시고, 아무튼 참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시고, 또 저희가 또 부탁드려서 선조위 당시에 또 사무처장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조위 종합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끔 가장 큰 힘으로 버텨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선조위 사무처장 하실 때 네. 세월호를 정리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에 진짜 헌신을 다해서 영혼까지 태우셨다고. 언제 기회가 되면 아마 선조위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도 우리 이정일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상 범인이 없어야 되는데. 3년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온갖 것을 다 했다라는 그런 뜻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희생자 가족분들 법률 지원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다가, 어쨌든 세월호 침몰 원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사기구에 들어가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돼서는 배도 타보고 해야 돼서 배 안에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누워있던 배를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바로 세울 수 있는 조선 회사들 방문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조사기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종합보고서인데, 종합보고서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종의 지필진을 구성해서 이 원고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출판사의 사장처럼 그런 역할도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이 과정들을 통칭해서 제가 온갖 것을 다 해봤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일 컨텐츠는요, 세월호 참사, 4.6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 이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종합보고서입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 편이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이 종합보고서를 읽어서 뭐라고 할까, 직접 읽지 않으셔도 그냥 소리만 듣고도 한 편을 다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는 컨텐츠를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조금 그래도 갑자기 목소리만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정일 변호사님 직접 모시고 또 어떻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된 건지, 또 이런 컨텐츠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시게 됐고, 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쟤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어쨌든 조사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어쩌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이 보고서를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 그냥 받고 서랍장에 넣어두고 그 의미를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리고 막상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들려주는 오디오북 형식으로 해서 종합보고서를 좀 우리 가족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게 됐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8부에 나오는, 시즌 8에 나오는
그 굉장히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예, 죽음이란, 진정한 죽음이란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족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제안했고, 아마 가족분들이, 네, 그 흔쾌히 수용하셔서 아마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이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 사참위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이게 나중에 가면 또 이게 총평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과학자분들이 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답은 없다. 잘못된 질문만 있을 뿐이다. 질문이 잘못되면 100년 가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잘 되면 그건 금방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맨 처음에 그 진상규명이라든지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질문 자체를 너무 뭐라고 할까, 감정적인 질문 또 내지는 비이성적인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미완성의 종합보고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미완성이라는 그런 표현도 뭐 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고서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그 보고서는 새로운 어떤 진상규명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자체가 완성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여전히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보고서를 내놓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뭔가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그렇죠. 주기 위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가 완성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다만 아까 우리 전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어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솔직히 뭐 7, 8년 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함께 해왔지만 답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좀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칭을 네. 사용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만에 저희 우리가 저희 이 유튜브 방송은 별별 연구소, 별별 연구소, 있고 또 416 안전사회 연구소의 그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416 안전사회 연구소의 소장님은 우리 장 소장님이고 저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칭은 소장님. 네, 뭐 소장님 뭐 그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PR을 좀 하자면 우리 이정일 변호사님께서는 또 유튜브에서 이정일 TV 그거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정일 TV와 저희 별별 연구소 TV가 콜라보를 해서 지금 이 작업이 될 조금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렇긴 합니다. 제 유튜브에서 TV에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성당 이야기가 많은데 아마 또 세월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또 아카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고민의 지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뭐 저는 뭐 시청자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뭐 틈틈이 함께 아마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세례명이 베드로예요. 네. 저도 신자거든요. 베드로.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종합보고서 보시면 저희가 이건 이 비매품이라서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간히 저희가 이렇게 파일을 올려놓고 있는데 저희가 뭐랄까 저희 애청자들 분들 중에서 우리 연구원님들 중에서 정말 필요로 하시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저희 사무처장님 개인 메일로
개인 메일 이렇게 밑으로 넣을 거예요. 개인 메일로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저희가 그 선별해서 이 사참위 종합보고서 전체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뭐 발간사는 그 당시에 문호승 위원장님께서 이 발간사를 써주신 거기 때문에 발간사를 저희가 읽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사참위 전 위원장이셨던 문호승 위원장님 직접 모시고 한번 이렇게 발간사를 직접 읽는 그런 걸 한번 컨텐츠를 마련해 보겠고요. 다음에 바로 요약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요약문이 되겠죠. 네. 그 요약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희 변호사님께서 좀 가만 있어봐. 이거 주시죠.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준비 안 했는데. 아니 그렇게 진행하는 거였어? 원래? 네. 네, 준비된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이거 패스하고, 다음에, 하시죠, 뭐. 그래요. 요약문 그럼 그 부분은 이게 저 영상 저희가 오디오북. 낭독한 영상, 낭독한 그 영상 유튜브로 올리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요약문 부분은 저희가 좀 미리 사전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읽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디오북 형식으로 올릴 거고, 지금 저희가 이 요약문 글들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올리지 않고 그냥 오디오북으로만 할 것인지는 지금 확실히 결정나지는 않았는데, 글들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우리 사무처장님 개인 메일로 좀 요청을 하시면 바로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순서대로 가죠. 제 1장이, 고통의 세월 우리는 무엇을 겪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공부해 오셨죠? 이것도 공부 안 해. 자, 다음에는 우리 공부해온 다음에 할게요. 이제 순서만 말씀드릴게요. 2장이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3장 구하지 않은 생명. 그러면 제가 이 고통의 세월을 우리는 무엇을 겪었는가에 관련돼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네네. 어쩌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1장에 이 전체의 종합보고서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내용을 주로 크게 컨셉을 잡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있었던 세월호가 쓰러지고 세월호에서 구조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진도체육관에 왔고, 아이들의 어떤 그 사항을 알고 싶었던 부모님들이 진도 팽목항으로 왔는데, 그 팽목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큰 틀에서의 흐름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 엄마 아빠는 알고 싶을 텐데, 그 알고 싶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 엄마 아빠들이 진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그 가정 속에서의 어떤 정부와의 어떤 정부의 저지, 그 경찰관들의 저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 이후에 여전히 특별법이 뭐 대통령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65만 명의 국민들의 어떤 서명을 통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특별법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정부의 방해에 의해서 강제 해산이 되고, 그래서 7, 8년의 어떤 세월 속에 가족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고통의 이야기를 각각 종합보고서의 각 장별로 풀어낼 텐데, 그걸 일종의 어떤 서막에 해당되는 내용을 대략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서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네. 공부 다 해오셨구만 했다고요. 좀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특별법 서명은 65만 명이 아니고요. 당시에 국회에 제출한 건 650만 명. 650만 명. 650만 명이고 나중에 합쳐진 것까지 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우리 저기 연구원님들
들으시면 저 이정현 변호사님 잘못 알고 있어요. 지적한다고요. 저 가끔씩 엄성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 1장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2장은 이제 세월호는 어떻게 침몰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또 시작할 때 또 저희가 그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드리는 게 될 거고 3장은 구하지 않는 행명, 선언, 해경, 청와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점적인 부분이겠죠? 이 네네. 부분이 가장 저희가 참사 초기 때 이러한 그 정보, 해경의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구조 세력들의 그 상황을 보고 구조하지 않았다. 구조 방기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부분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이 내용은 같이 보시면은 네, 아마 들어가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세월호가 넘어진 것도 사실 비극의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넘어진 세월호에서 당연히 생명을 구해야 될 국가인 해경이 선언만 태워서 나오는 그 장면에 엄청난 국민들이 그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세월호 참사의 분노를 그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큰 내용이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히 좀 살펴보는, 장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장은 불신과 무책임의 아수라장, 팽국항과 진도체육관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솔직히 당시 안산도 그랬고요. 네. 전국이 전부 다 혼란스럽고 서울도 그렇고 아수라장이었죠. 그 다음 장 5장은 회피하고 방해하고 괴롭혔다. 정부는 왜 참사를 덮으려 했는가? 이건 정부의 그 뭐라고 할까? 초창기부터 참사 초기부터의 그 뭐랄까 좀 축소 왜곡시키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의 내용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해하고 국가 권력의 모든 권력들을 동원한다. 정치 권력, 수사 권력, 그 다음에 정보 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요 장에서 담고 있는데 이것은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진상 규명을 방해했던 그런 어떤 행동 패턴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우리가 조국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올바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반민족자 처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위원회를 이승만 정부가 완전 와해시키는 것처럼 세월호 진실 규명을 통해서 정권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기무사나 정보기관을 통해 가지고 방해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위원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와해시키는 방식의 일련의 과정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어떤 정부의 책임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지만 국민들의 힘으로서 그걸 뚫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좀 생각해 봐야 될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2구 참사, 흔히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그 12구 참사 부분도 저희가 보면은 그 유가족분들은 처음 당하는 일이겠지만 저희가 보면 저희가 당했던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약간 더 발전시켜가지고 악랄하게 발전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 6장은 아물지 않은 상처 치유와 회복은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이나 송처장님도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피해 당사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던 많은 국민들이 저희하고 같은 뭐 누가 더 세고 약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이 참사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금년이 이제 9주기, 음. 9주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뭐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하셨던 그 많은 분들도 이 트라우마는 글쎄요, 언제 끝날까요? 끝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제가 적절한 비유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강혜신 박사님을 좀 초청해서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막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조금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자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여전히 나는 그 희생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여전히 100% 이해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아픔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해줘야 될 부분들은 진실을 밝혀주고 그리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데려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잘해야 되겠다.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희생당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희생당한 가족들을 지원해주는 봉사자들도 있고 그것도 봉사자들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 사회 촘촘한 치유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저는 좀 배우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장에서 상세히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7장은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종합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엔 이제 이 위원회에서 정부에 요구한 권고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내용은 짧지만 할 얘기는 되게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또 뭐 많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마지막 장이 어쩌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로서의 독립된 조사기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리고 국가를 대신하는 구체화된 국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입법을 만들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실현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그 독립기구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어떻게 조금 더 빨리 아주 세밀하게 시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시민들은 국회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대통령과 정부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계속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해오셨다더니 평소 실력이죠, 평소 실력. 우리 변호사님이 이랬습니다. 이런 평소 실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면 한 권의 책을 다 읽어드리고 또 오디오북처럼 그 파일 자체가 아마 오디오북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읽지 않으셔도 이런 걸 이 종합보고서를 다 읽는 것처럼 하실 것 같고요. 이걸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이걸 정독을 했나. 맞아요. 좀 이게 양심의 가책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정독이라는 게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또 한 문장을 또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쭉쭉 그냥 읽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나도 읽었구나 하는 그 뭐 반성 아닌 반성을 좀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뭐랄까 얼굴 보여지는 방송도 있겠지만 얼굴 보여지지 않고 음성으로만 텍스트로 또 음성으로만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그런 그 오디오북 형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냥 주무실 때 들어도 좋아요. 주무실 때 그냥 연결해가지고 들으시면 잠 잘 오실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어쨌든 우리 이 종합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강조 포인트는, 물론 종합보고서가 세월호 그 참사의 원인 규명,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족함을 그냥 이렇게 먼저 말하기 전에 이 국가 독립조사기구가 무엇을 밝히려고 노력했었고, 조사관들이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조사관들이 노력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이 종합보고서를 집필하신 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일단 텍스트로 해서 그걸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을 것인지를 나름대로 여기 가장 그동안에 소장님과 사무처장님이 어떤 세월호 현장에서 밟아왔고, 저도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어떤 조사기구에, 그리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부가적으로 체크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읽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1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텍스트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텍스트 그대로 읽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건 공식력 있는 국가조사기구에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텍스트 그대로 읽어 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각 장마다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저희의 그 생각이라든지 저희 의견, 또 그리고 좀 아쉬운 점들, 또 뭐 이런 것들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겁니다. 그때는 단 텍스트를 그대로 읽는 원칙으로 하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 장마다 아마 저기 그 이정현 변호사님께서 뭐 강연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뭐 PPT를 띄워놓고 하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패널로 앉아서 질문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형식은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뭐 형식을 그 취해 볼 건데요. 여태까지 우리 연구원님들이 그 그냥 보시던 투샷이 아니고 지금 원래 쓰리샷이잖아요. 지금 처음 보시는 쓰리샷일 텐데 이것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거고, 또 뭐 PPT를 띄워놓고 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명하는 영상들,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지만 저희는 항상 초보이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진실은 하나이지만 그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은 각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좀 한계치를 인정하고, 제가 어쨌든 종합보고서에서 읽은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무처님 어떠세요? 뭐 이제 저는 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찍새 역할을 아무튼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방송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들 그 질문도 받고 그러나요, 혹시? 그거는 질문은 댓글로 받습니다. 지금 댓글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상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직 그 저희가 질문은 소화하기 어려운데. 질문은 댓글로 나오는 질문은 저희가 대부분 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그 뭐 감정적인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 영상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 부분 멘트는, 우리 사무장님께서 꼭 하시는 멘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오래간만에. 나는 몰라요. 처음 나와가지고. 자, 저희 4.16 안전사회 연구소 그리고 별별 연구소 TV가 이렇게 힘을 잃지 않고 또 목적을 헷갈려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우리 이 별별 연구소 TV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네. 오늘. 인사드리고 처음 뭐 나온 소감 그런 거 없나? 지금 홀라하잖아요. 아, 너무 떨리고 제 목소리에 자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첫 방송에 기쁜 마음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구원님들 헤어질 시간입니다. 자, 여태까지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정현 변호사님 자주 얼굴 뵙는 걸로 하고, 우리 소장님, 처장님. 네. 자, 연구원님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3초 정도. 3초 정도? 다시 그럼. 자, 여러분 연구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맨 처음에 인사할 때도 한 3초 정도. 왜냐면 뭐야, 이렇게 하는 건지 미리 말했어야지.